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교육 정책에 일선 학교와 학생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됐는데 서울에만 29곳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에 들어간 시점인데 문제는 정권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정책인지라 학교와 학부모들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11월 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마포 유수지 부지에 K-팝 한류 복합 공연장을 짓는 사업 예산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도심 단절을 막고 균형 발전을 위해 지하철 2호선 광진구 구간을 지하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이용하는 성내동의 한 산책로가 비좁고 비탈진 구조로 사고 위험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구청이 구청장을 비판한 피켓 시위 참가 직원들을 징계 요구했습니다. 총 17명으로 추가 징계 요구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포 유수지 부지에 K-팝 한류 복합 공연장을 짓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됐는데 최근 900억 원이 넘는 사업비에 대한 중앙투자 심사도 통과하면서 사업의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한류 복합 공연장 건립에 대한 중앙투자 심사가 통과됐습니다. 총 사업비 900여억 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투자 심사가 승인된 것입니다. 지난 4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6개월 만의 결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최종적으로 갖춰지면서 사업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포 유수지에 이제 한류 복합 공연장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러면은 한강변에 위치한 유일한 대규모 복합 문화 공연장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보겠고요. 강북에도 예술의 전당 그 이상의 공간이 생기는 거죠. 30억 원에 달하는 실시 설계 예산도 이미 확보됐습니다. 내년 말 용역이 마무리되면 내후년인 2021년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사 기간은 2년여. 한강변에 위치한 K-팝 한류 복합 공연장 건립으로 홍대와 신촌까지 이어지는 마포 문화관광 클러스터가 완성되고 이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면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21세기 한류 문화관광 시대 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신촌, 홍대, 대학로와 이어지는 마포 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이 이제 본격화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들 유치로 해서 지역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 경제적 파급 효과 1조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총 사업비 914억 원이 투입되는 한류 복합 공연장 사업은 3만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마포 유수지 부지에 대규모 전문 공연장을 짓는 계획. 1,900석 규모의 공연 시설을 핵심으로 주차장과 문화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지하철 2호선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광진구는 2호선 지상 구간으로 인해 도심의 공간 구조가 왜곡됐다며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지상 구간의 지하화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성동과 광진, 송파구를 잇는 지하철 2호선 지상 본선 구간은 모두 9.02km. 이 중 광진구를 지나는 구간은 3.1km로 건대 입구역과 구의역, 강변역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구간은 광진구의 주요 도심 지역으로 지상철로 인해 중심지 기능이 약화되고 도시 공간 구조에 왜곡이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최근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가속화되고 구의자양 유도정비 구역의 대규모 개발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지상철의 지하화는 필수 선결 과제라는 게 광진구의 설명. 이 때문에 2년 전 서울시가 시행한 지하화 사업 관련 타당성 용역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나타난 결과는 현재 상황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진구가 주변의 베드타운을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로 다시 부상하게 되면서 이 비용 대비 산출은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산출돼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서울의료원처럼 적자 수익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을 이유로 시행되는 사업이 많다며
지상철 지하화 역시 공익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상 구간 규각 구조물의 유지 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다 규각의 교체 주기를 고려할 때 오히려 지하화 사업이 더 경제적이라 주장했습니다. 지방의료원이 사업성이 있어서 반해서 지방의료원을 운영합니까? 그건 아니죠. 공익성이죠. 서울시장의 마음을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이건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광진구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최소 2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다 투입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만큼 현재 지하화 사업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사람과 자전거가 함께 다니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성내천 인근의 한 경사로인데 경사지고 비좁은 탓에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사이에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성내천 인근의 한 경사로입니다. 풍납동에서 성내천 산책로로 이어지는 진출입로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입니다. 문제는 3m 폭의 비좁은 구간을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함께 다니다 보니 충돌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경사진 구조 탓에 자전거 이용자는 자연스럽게 속도를 내고 보행자는 그 길을 함께 이용합니다. 주말이면 유동인구가 많아져 사고 위험성은 더 커집니다. 안전 문제를 우려해 최근 구청에서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를 구분해놨지만 자전거 이용자나 보행자는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좀 걸어가신 분이랑 자전거 타신 분이랑 가끔씩 꼬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내려오실 때 빠르게 내려오시니까 저도 올라가지를 못하겠어요. 차가 왔으니까 끝까지 타고 올라가려고 힘이 없어 삐뚤삐뚤 하는데 저쪽에서 아산병에서 오시는 분들은 편하게 오면서 그냥 한 번에 속도 내고 내려오기 때문에 부딪힐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많이 부딪히고. 송파구는 경사로 인근 옹벽을 허무는 등 구조적인 문제로 도로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확장 계획은 없는 상황입니다. 경사로 제방 쪽으로 한 1m 정도를 더 깎아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옹벽을 쳐야 되는 실정이라서 사실 구조적으로는 지금 도로를 좀 넓히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달 말 계획 중인 주의 표시 표지판에 이어 서행을 알리는 안내판을 추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도심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등하교 시간이면 언제나 교통사고 같은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구에서는 구청과 학교, 지역 기업이 참여해 어린이 절대 안전통학로 노란 발자국길을 처음 선보였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한 초등학교 주변 도로입니다. 정문 앞 도로 100m 구간에는 등하교 시간이면 1시간씩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최근에는 어린이들의 보도 보행을 자연스럽게 유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란 발자국길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할 때 좀 위험하긴 했는데 저거 노란 발자국이 생기니까 애들이 호기심도 생기고 해서 그런 거 발자국 따라 보면서 오면은 학교 등교길에 되게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등교하는 어린이들 가방에는 야간에도 잘 보이는 안전카드를 하나씩 매달아줍니다. 중구에 첫 어린이 절대안전 통학로 노란 발자국길 조성을 선포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올해 공립초등학교인 충무와 흥인초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통학로 조성 사업에는 지역 내 기업인 그랜드 레저 코리아와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이 참여했습니다. 사업 구간은 학부모들이 선정했습니다. 학교가 있는 곳을 알리는 안전 디자인 학교 도입도 하고 그리고 교차로에 정지선 지키는 시설물도 설치해서 다양한 3가지 사업 정도를 진행해서 그중에서 가장 효과가 높은 것들을 내년에 집중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구는 노란 발자국길의 정착을 위해 내년부터 어린이 안전통학로 지킴이를 채용해 무단 적치물이나 쓰레기, 불법 주정차 같이 보행 안전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등하교 시간대별로 단속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 하반기까지 어린이 절대안전 통학로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교육부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외국어 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합니다.
교육부는 어제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 하반기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025년까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일반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5년간 약 2조 2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중구청이 구청장을 비판하는 피켓 시위에 참가한 직원들을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했습니다. 중구청 노조는 지난 6일 지부장을 제외한 노조 운영위원 9명과 팀장급 직원 등 모두 17명을 중구청이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지난 한 달간 직원 60여 명에 대해 시위 참가 여부를 조사해 앞으로 40여 명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 요구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구청장의 독선 행정과 직원에 대한 갑질, 노조 탄압을 주장하고 있는 중구청 노조는 이번 징계 요구에 맞서 소청과 행정소송, 부당노동행위 제소,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유린, 직장 내 갑질 등으로 제소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 이른바 마용성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제외된 지역일지라도 고분양가 책정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 지정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별 단위로 핀셋 지정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강남구와 송파구 각 8개 동을 비롯해 이른바 강남 4구에서 22개 동이 마포와 용산, 성동과 영등포구를 합쳐 총 5개 동이 지정됐습니다. 강남 4구는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했지만 사업 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은 제외됐습니다. 그 외 구에선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지정을 1차 지정으로 밝히며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서울의 택시 기사 중 6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5년 새 70대 그리고 80대 택시 운전자도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운전자 본인 그리고 승객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3만 9천여 명이었던 60세 이상 고령 택시 운전자는 올해 5만 1천여 명으로 30% 증가했습니다. 이 중 70대 운전자는 5,100여 명이 80대도 260명이 늘었습니다. 최근 진행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이 같은 택시 운전자 고령화로 인한 안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60세 이상의 택시 기사 중에 증가 추세가 있습니다. 네. 알고 있나요? 네. 고령 택시 운전자 관련된 그간의 서울시 대응 결과와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에 나선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운전자의 연령을 강제로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운전자 고령화로 인한 사고 위험 증가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게 그 데이터로 나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그 나이 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법 개정으로 그 예를 들면 뭐 저 일정 연령 이상 되면 새롭게 양수할 수 없도록 택시 운전면허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안도 했습니다. 저조한 자격 유지 검사 참여율도 문제입니다. 올해부터 65세 이상 택시 운전자는 시야각과 반응 속도, 주의력 등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상자 중 검사를 마친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 유지 검사가 몇 프로나 되고 있나요, 그러면? 검사는 금년부터 본격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율이 전체 8.6%, 10%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격 유지 검사가 의무이기 때문에 검사 기한인 내년 2월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고령 택시 운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두고 현장에서는 생계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반발의 목소리도 있어 한동안 진통이 예상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잠깐 앉아 쉴 수 있는 벤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주민들의 기부로 벤치 설치가 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대문구 명소 중 한 곳인 홍제천. 길을 걷다 보면 곳곳에 설치된 벤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보행자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입니다. 특히 이곳에 설치된 벤치는 특별한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바로 주민들의 기부로 설치됐다는 것. 지난 7월부터 서대문구가 공공기부 릴레이를 시작하면서 주민들의 기부금으로 공공장소에 벤치가 들어섰습니다. 자치구 예산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공공시설물을 주민들의 기부를 통해 확충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기부와 나눔을 통해서 우리 관내 서대문구 관내에 이면도로 오르막길이라든지 산책로, 공원 이런 곳에 보행자들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서 벤치를 설치를 계획하고 됐고요. 산책로와 공원엔 2, 3인용 벤치가, 또 횡단보도 주변엔 접이식 의자가 설치돼 보행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벤치의 경우 설치비가 개당 60만 원 이상이 들지만 주민들의 기부 딜레이로 3달 만에 25곳에 기부 벤치가 설치됐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부자들은 선뜻 참여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우연히 기부 벤치를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특정인을 위한 게 아니고 서대문 모든 구민이 누구나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서 한마디로 선뜻 그냥 기부를 하게 됐죠. 서대문구는 기부된 벤치에 기부자가 희망하는 글귀와 명판을 부착해 그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편의까지 돌볼 수 있는 공공기부 릴레이를 확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부자를 발굴하고 벤치가 필요한 곳 이런 곳을 직접 연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공공벤치 기부 희망자는 구청 복지정책과에 문의하면 기부 릴레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지입니다. 취미로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강동구에서는 이렇게 취미나 여가 활동을 즐기는 주민들이 그간의 솜씨를 뽐내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소외된 이웃과 함께한 작품들도 선보여 의미를 더했습니다. 박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 아래에 놓인 따뜻한 메시지. 한 글자 한 글자 정돈된 글씨들 속에선 글쓴이의 간절한 염원이 느껴집니다. 강동구에서 활동하는 생활예술 동아리의 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퀼트와 그림책, 캘리그라피 등 생활 속에서 취미와 여가를 즐기는 주민들이 그동안 만든 작품을 선보인 겁니다. 강동구를 무대로 활동하는 7개 주민 동아리가 참여한 가운데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받은 영감으로 만들어낸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강동구에 생활예술 동아리들을 모집해서 네트워킹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유롭게 잡고 대신에 별별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다 하면서 스토리를 풀어나갔습니다. 정감이 느껴지는 메시지의 캘리그라피도 눈길을 끕니다. 캘리그라피 동호회가 치매 노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그동안 함께한 이야기를 손글씨와 그림에 담아냈습니다. 단순히 글을 쓰는 행동만으로도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만큼 봉사활동으로 만난 치매 노인과 캘리그라피 동호회 주민들이 만든 작품 5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치매 노인의 특징이 기억력을 좀 되살려주고 치매를 지연시키는 건데 손을 움직이면 좌뇌 우뇌가 움직이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만한 좋은 수업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는 요즘 생활 속 예술로 온기를 나누는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오래된 교과를 새롭게 편곡해주는 딜라이브의 사회 공헌 사업 학교가 좋다 프로그램이 올해로 꼭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 400개가 넘는 학교의 낡은 교과들이 새 단장됐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다양한 연주와 함께 교가가 울려 퍼집니다. 가사엔 학교의 지리적 특징과 이념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딜라이브 디지털 OTT 방송의 학교가 좋다 교가 경연 대회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학교가 좋다는 교관의 일제 잔재나 음악적 오류를 편곡해주는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서울과 경기도 권역에서만 47개 학교가 참여했는데 이 중 8곳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교가가 생각보다 발랄하고 좋았어요. 안 친했던 친구들이랑 더 친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좋았어요. 배문중학교 화이팅! 더 웅장하게 변했던 것 같아서 뭔가 마음에 울림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학교도 저희처럼 이렇게 잘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학교가 좋다를 통해 교가를 편곡한 학교는 총 419곳입니다. 해당 학교엔 편곡된 교가의 CD와 악보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학교가 좋다라는 교가 편곡 사업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합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게만 했는데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딜라이브는 사회공헌 사업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교의 상징인 교가에 새 옷을 선물하는 학교가 좋다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30일 오후 1시에 딜라이브 채널 1번에서 방영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네, 입동인 오늘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벌써부터 서울 각 지자체들은 제설 대책반을 운영하고 취약계층 지원 등 한파 대책이 한창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마음이 추운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뉴스라이브 맞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